철부지 소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엉뚱한 내기, 그것도 이 루블리나 그 내기가 그려졌다. 그 내기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저 꼴야는 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평소 나이 많은 애들에게 약간 수모를 받고 있던 처지였으므로 자존심에서인지 또는 무모한 용기에서인지 하여간 밤 10시 야간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동안 레일 사이에 꼼짝 않고 누워있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이다. 하기야 물론 그는 미리 조사해 본 결과 레일 사이에 납작 엎드려만 있으면 기차가 무사히 통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레일 사이에 엎드려 있을 때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 아무튼 꼴야는 자기라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우겼다. 처음에는 모두들 일소에 붙이고 허풍선이라느니 우쭐거려 보느라고 그러는 것이라느니 하며 놀려댔다. 그러나 그런 말은 거의 모험심에 더욱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었을 따름이었다. 무엇보다도 15살 된 소년들이 몹시 그만스럽게 꼴야를 어린애 취급하며 친구 대우도 해주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몹시 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역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밤에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거기까지 오면 기차는 역 구내를 완전히 벗어나 속력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은 달이 없었으므로 어둡다기보다는 오히려 깜깜하다고 하는 편이 좋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모였고 약속대로 꼴야가 레일 사이에 엎드렸다. 내기에 어울린 5 아이는 둥 밑에 있는 철길 옆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처음엔 스릴 같은 것을 느꼈으나 마침내는 공포와 후회에 휩싸인 채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역을 출발한 기차의 우렁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2개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반짝이더니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그 괴물은 우렁찬 음향을 토했다. 도망쳐, 도망쳐, 레일에서 도망치라니까 하고 아이들은 공포에 휩싸여 헐떡이며 숲속에서 꼴야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기차는 순식간에 휙 달려들어 그들 곁을 지나갔다. 아이들은 일제히 꼴야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조심 꼴야의 몸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둑에서 걸어 내려갔다. 둑 밑으로 내려오자 그는 아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셈으로 일부러 기절한 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훨씬 후에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실토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정말로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대담 무상하다는 평판은 영원히 확고부동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는 백지장같이 창백한 얼굴로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가벼운 신경성 미열이 있었지만 기분은 몹시 좋았고 몹시 만족스러운 듯이 보였다. 이 사건은 곧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읍내로 돌아오자 이 고장에까지 퍼져서 학생들 간의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고는 선생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꼴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처벌이 내릴까봐 학교로 달려가서 선생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 복걸하였다. 결국은 존경받고 있는 교사 다르다넬로퍼가 꼴야를 위해 적극 변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다르다넬로퍼 선생으로 말하면 중년의 호라비로 벌써 오래전부터 그라쇼트기나 부인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이미 1년 전쯤의 일이지만 그는 소심한 성격과 두려움 때문에 그의 심장이 마비되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며 근엄한 태도로 결혼을 신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결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다르다넬로프 편에서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징후로 미루어 판단한 결과 이 아름다우면서도 지나치게 정숙하고 얌전한 미망인이 자기를 아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공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꼴야의 지나칠리만큼 무모한 장난은 오히려 그에게 한 줄기 활로를 열어준 것 같기도 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르다넬로퍼의 노고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지를 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부인이 희망적인 암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다넬로프로 말하면 고결하고 섬세한 신사였으므로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능히 그의 행복감은 만족할 수가 있었다. 그는 꼴야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감싸준다는 것은 비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그에게 엄격하게 대했다. 그리고 또한 꼴야 자신도 존경을 잃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를 대했다. 꼴야는 공부도 잘하여 학급에서는 2등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다르다넬로프에게는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동급생들은 꼴야가 세계사에 관해서라면 다르다넬로프도 쩔쩔맬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실 언젠가 꼴야는 그에게 트로이는 누가 창건했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다르다넬로프는 단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동해 왔으며 그 시대가 얼마나 아득한 옛날이었는가 그리고 그 신화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가를 대충 설명했을 뿐 누가 저 어떤 인물이 트로이를 창건했는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을 성실하지 못한 쓸데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다르다넬로프는 트로이의 창건자를 모른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꼴야는 아버지가 남겨준 책장에 보존되어 있는 스마라그도프의 저서를 읽고 트로이의 창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모든 학생들이 트로이의 창건자는 누구일까 하는 문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나 꼴야는 자기의 비밀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서부터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에 대한 평판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철도 사건이 있은 후부터 어머니에 대한 꼴야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안나 표도로브나 크라쇼토키나 부인은 아들의 모험담을 들었을 때 공포에 질려 거의 미쳐버릴 뻔했다. 그녀는 심한 히스테리의 발작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그 발작이 간헐적으로 여러 날을 두고 계속됐기 때문에 꼴야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놀라서 앞으론 결코 그런 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그 맹세를 되풀이했다. 그때 많은 용감한 꼴야도 너무나 감격하여 마치 대여섯 살 난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얼싸안고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꼴야는 여전히 냉정한 아들로 돌아가 있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말이 적고 점잖고 엄숙하고 신중해졌다. 하긴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그는 또다시 어떤 못된 장난꾸러기들과 어울려서 읍내의 치안 판사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 장난이란 이미 전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어리석고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꼴야가 주동이 된 게 아니라 그는 다만 어쩌다 그 장난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하여간 꼴야의 어머니는 여전히 조마조마하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다르다넬로프는 그녀의 근심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 희망을 품었다. 필자가 미리 지적해 두는 바이지만 꼴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르다넬로프의 마음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다르다넬로프의 이런 감정을 깊이 경멸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전에는 그도 자기의 이러한 경멸감을 어머니 앞에서 그침없이 표시하기도 했었다. 그는 자기가 다르다넬로프의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 사건이 있은 후부터 그는 이 점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는 그 어떤 은근한 암시를 통해서도 빈정거리는 따위의 일을 철저하게 삼가하고 어머니 앞에서 다르다넬로프의 이야기가 나오면 공손한 의조로 말을 하게 되었다. 민감한 크라쇼트키나 부인은 곧 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무척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꼴야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다르다넬로프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수줍음 때문에 얼굴을 붉히곤 했다. 이런 때면 꼴야도 얼굴을 찌푸리며 창문 쪽으로 외면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의 구두가 해지지나 않았는가 자세히 살펴보거나 혹은 빼레저본을 소리질러 부르곤 했다. 빼레저본이란 한 달 전에 돌연 어디선가 끌고 온 털이 더부룩하고 큼직한 개였다. 꼴야는 그 개를 집에 끌고 들어와서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몰래 방 안에서 기르며 친구들에겐 그 누국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개에게 마치 무서운 폭군과도 같은 엄격한 태도로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가련한 개는 주인이 학교에 가고 없으면 줄고 끙끙거리며 울어대다가도 꼴야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마구 지저대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땅바닥에 축 늘어져 죽은 신용도 해보였다.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주인의 명령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직 감사와 기쁨에 넘쳐 흘러 가르쳐준 모든 재주를 자진해서 부려 보이게 된 것이었다. 말이 난 김에 있기 전에 한마디 더 붙여둘 것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퇴역 대위 스네기로프의 아들 일류샤가 아버지를 팥불이라고 놀려댔다고 분개한 나머지 나이프로 찌른 상대가 바로 이 꼴라였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